딸이 한국으로 간다고 말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대 중반에 아시아에서 혼자 산다고요? 거긴 경쟁과 야근의 나라 아닌가요? 결국 저는 걱정을 참지 못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서울은 제가 상상한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모나 에를란다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 민헨 근처 작은 마을에서 61년을 살아온 전직 중학교 생물교사예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후에는 지역 환경보호 활동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저에게 아시아는 뉴스에서나 보던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동딸 클라라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 사무소로 발령받았어요. 32살인 클라라는 유럽 공공보건기구에서 일하는 촉망받는 기획자였지만 하필 한국이라니요?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클라라야, 미쳤니? 한국은 너무 경쟁이 심한 나라잖아.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고 일만 하는 곳이라고 들었어. 12시간씩 일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뉴스에서 봤다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클라라는 오히려 웃더군요. 엄마, 한국은 다르게 움직여요. 직접 와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게 한국은 회색빛 고층 건물과 무표정하게 빨리 걸어가는 직장인들, 그리고 차가운 경쟁 사회의 이미지뿐이었거든요. 클라라야, 거기서 아프면 어떡해? 외로우면 어떻게 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저는 온갖 걱정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클라라가 떠난 후 처음 2달은 괜찮았어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독일 시간으로는 저녁 8시에 화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나눴죠. 서울 어때? 생각보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클라라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아니, 너무 밝아서 오히려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힘든 걸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으로 간 지 6개월째 되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클라라에게서 화상통화가 올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붙들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혹시 바쁜가? 하지만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주도. 3주가 지나서야 클라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클라라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서. 클라라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빨랐고 뭔가 급하게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클라라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아픈 거야?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응급 워크숍 때문에 정신 없어서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연락드릴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응급 워크숍이 뭐야? 혹시 클라라가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새벽 4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항공편 검색 손가락이 떨렸어요. 민헨에서 서울까지 12시간 30분. 비행료만 1,500유로. 한글로 된 이상한 글자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정말 갈 거야? 61살에 혼자서?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평생 유럽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제가 말이에요. 하지만 딸을 향한 어머니의 본능이 모든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클라라야,
엄마가 간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까지도 손이 떨렸어요. 12시간 30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혼돈과 혼란은 없었어요. 입국 심사대는 자동화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손짓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상하네. 첫 번째 편견이 흔들렸습니다. 공항 와이파이도 무료였고 교통카드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공항 직원이 지하철 타는 방법까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클라라가 사는 곳으로 향했어요. 차량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뚝뚝하다더니. 하지만 제가 짐을 들고 있으니까 젊은 남성이 자리를 양보해줬어요. 땡큐 하니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1시간 반 만에 클라라가 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공공임대 청년복합단지라는 간판 앞에 서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임대주택이야? 앞마당에는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깔끔한 놀이터까지 있었습니다. 독일의 웬만한 중산층 아파트 단지보다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벤치에는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밀며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클라라는 만날 수 없었어요. 문자만 한 통 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응급 워크숍이 생겨서 밤늦게까지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저녁에 꼭 연락드릴게요. 응급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여기 처음이시죠? 그 할머니의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는 것 같은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했어요. 아, 큰일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젊은 남성이 달려왔어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사람은 2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즉시 할아버지 손목에 찬 전자팔찌를 확인했어요. 심박수가 불안정하네요. 혈압도 높고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자팔찌가 할아버지의 심박수, 혈압, 체온, 심지어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 징후를 감지하자마자 자동으로 관리센터에 응급콜이 간 거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옆에 할머니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관리센터에서 24시간 어르신들 건강 상태를 체크해드리거든요. 저 젊은 친구는 사회복지학과 나온 전문가예요. 인공지능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요. 더 놀라운 건 그 젊은 직원의 태도였어요. 할아버지를 부축하면서도 계속 따뜻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아침에 드신 약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병원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게 한국이야? 제가 상상했던 차가운 경쟁사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품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관리센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벽에 붙은 대형 모니터에는 단지 내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로 구분된 상태 표시등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인공지능이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매일 안부 인사도 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거든요. 다음 날 오전, 클라라가 저를 자신의 직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서울시청 근처에 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입구 간판에는 저출산 대응 보건정책기획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여기서 일하는구나. 로비부터 인상적이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마치 작은 유엔 본부 같았어요. 한국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 심지어 아프리카계 직원까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클라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클라라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가득했어요. 진짜 원인은 혼자서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어머니들의 심리적 고립감과 부담감입니다. 특히 산후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치명적이에요. 클라라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AI 기반 산후 우울증 조기 발견 시스템은 산모들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 수면 패턴,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분석해서 우울증 초기 증상을 감지합니다.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전문 상담사와 연결되고 동시에 같은 지역에 사는 산모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도 자동으로 구성돼요. 회의실 안에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공무원 한 분이 말했어요. 클라라 씨 덕분에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이 가능했습니다. 유럽의 선진 사회복지 모델과 한국의 최첨단 IT 기술이 만나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군요. 그 순간 클라라가 마무리하며 한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희는 단순히 기술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따뜻한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클라라와 단둘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클라라야,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네, 엄마. 한국에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어요. 여기서는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협력해줘요. 다음 날, 저는 혼자서 서울 탐험에 나섰습니다. 클라라가 일하는 동안 제가 직접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거리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건물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가 있었어요. 심지어 신호등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더니 20대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어요. 와, 독일.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혹시 불편한 거나 도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 직원은 스마트폰으로 번역 앱을 켜서 독일어로 메뉴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이 높은 계단 앞에서 망설이고 계셨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3명의 젊은이가 거의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놀라운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할머니를 무작정 들어올리려 하지 않고 먼저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들고 함께 우회로를 찾아 안내해드렸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더 편하실 거예요. 독일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광경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청계천을 걸어봤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아름다운 하천이 있다니. 할머니들이 벤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시민들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가족들이 돗자리를 깔고 치킨을 나누어 먹고 연인들은 자전거를 타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흐르는 한강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억압하고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구나. 오히려 서로를 따뜻하게 챙기는 마음이 독일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귀국 전날 저녁, 클라라와 함께 한강 반포대교로 갔습니다. 엄마,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클라라가 저를 데려간 곳은 반포 한강공원이었어요. 저녁 8시 정각,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오며 무지개빛 분수쇼가 시작됐습니다. 와, 정말 환상적이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들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옆에 앉은 클라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더욱 빛나는 표정, 자신감 넘치는 눈빛. 제가 키운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성숙하고 당당해져 있었어요. 클라라야, 솔직히 말해봐. 처음에 한국 오기 무섭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정말 무서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평생 찾고 있던 걸 발견했어요. 진정으로 사람을 돕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요. 클라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저도 처음엔 편견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경쟁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진짜 가족 같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와줘요. 저는 클라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몰랐던 거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도시가 우리 딸을 참 잘 품고 있네. 분수쇼가 끝나고 우리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엄마, 다음에는 관광으로 다시 오세요. 그때는 제가 더 많은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야겠다. 이번에는 너를 걱정하러 온 거였지만 다음에는 한국을 제대로 여행하러 와야겠어. 클라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국은 저 같은 외국인도 따뜻하게 받아주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나라예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라모나, 한국 여행 어땠어? 라고 물으면 저는 한두 시간씩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과 완전히 달라요. 지역신문 편집장이 저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라모나 씨, 한국 체험기를 칼럼으로 써보시겠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제목은 서울에서 배운 따뜻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칼럼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과 인간적 따뜻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였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AI 시스템,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는 스마트 앱, 장애인을 배려하는 무장애 도시 설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경쟁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칼럼이 독일 연방보건부 공식 뉴스레터에 전문 게재됐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유럽이 배워야 할 혁신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뮌헨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한국학 연구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연락도 왔어요. 지역 환경보호 모임에서도 특별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과 선진 재활용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환경의식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분리수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지하철과 버스 이용률이 독일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클라라와의 주간 화상통화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많은 질문을 해요.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돼? 이번 주에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클라라도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엄마, 이번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모국 문화와 언어도 잃지 않을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클라라야.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1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편견이 완전히 깨진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경쟁적인 사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진짜 사람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자연스럽게 돌보는 따뜻한 마음,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포용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하는 열정까지. 딸을 걱정해서 찾으러 갔다가 저는 오히려 진정한 사람됨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회 전체를 위해 기여하려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클라라 같은 외국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한국에 대해 저처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직접 가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일상을 들여다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동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한강공원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한국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다면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땅이에요. 물론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멋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클라라는 서울에서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독일에서 한국의 좋은 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결국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국에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단순한 경쟁만의 나라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나라, 바로 그런 한국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